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지력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의지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제대로 투입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 영상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어죠. 그림의 제목도 A Mermaid, 인어입니다. 1900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영국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겁니다. 워터하우스는 영국 왕립예술원, 그러니까 로얄 아카데미 회원이었고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문학적 주제에서 가져온 소재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어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세이렌을 그린 겁니다. 그림만 봐도 세이렌이 어떤 존재인지 느낌이 좀 옵니다. 그죠? 일단 아주 아름답고 유혹적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연수 중이었을 때 로얄 아카데미에 전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림 앞에서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림이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나 아련하면서도 신비롭고 유혹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림 속 인어 이 세이렌한테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세이렌은 쉽게 말해서 바다에 사는 요정입니다. 그런데 착한 요정이라기보다는 파무파탈입니다.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바다를 지나는 뱃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죽게 만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세이렌 옆에 조개 껍데기가 있죠. 잘 보시면 하얀 진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진주가 세이렌에게 유혹당해서 숨지는 뱃사람들의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유혹에 굴복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지 않으려면 이 뱃사람들에게는 세이렌에게 끝까지 저항해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워터하우스 그림을 좀 더 볼게요. 숨진 지 70년이 지난 화가라서 저작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같은 해였던 1900년도에 워터하우스가 그린 겁니다. 제목이 아예 세이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이 세이렌이 영어로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사이렌입니다. 신호, 경보, 그러니까 위험을 알릴 때 사이렌 울린다 라고 하잖아요. 신화 속 세이렌이 사실상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그림에서는 아예 뱃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력적인 세이렌이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고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선원이 세이렌을 올려다보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이렌이 하프를 들고 있죠. 천상의 노래로 유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세이렌의 표정만 봐서는 과연 선원을 구해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려 버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그림 갑니다. 역시 워터하우스가 그렸는데요. 앞서 보신 두 그림보다 9년 더 일찍 그렸어요. 1891년 작품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율리시스와 세이렌입니다. 율리시스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이 그림의 제목이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앞에 두 그림과 달리 신비롭다기보다는 확실히 좀 무섭습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썼던 오디세이아 속 한 장면을 그린 건데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거대한 목마루 위장 전술을 써서
트로이군을 무찌르고 그리스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신화 속 영웅이죠.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이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그런 오디세우스가 지금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렌들이 오디세우스 주변을 막 공격적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아마도 이 세이렌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노래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고 있는 순간일 겁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는 세이렌을 인어가 아니라 새의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는 묶여있는 오디세우스는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선원들이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노를 젓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세이렌들이 한참 동안 저렇게 매혹적인 노래로 유혹을 할 경우에 원래라면 묶여있지도 않은 선원들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노를 버리고 세이렌에 따라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선원들이 전부 밀랍으로 된 귀마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를 막지 않은 사람은 오디세우스밖에 없는데 일단 오디세우스는 지금 불가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혹을 견디고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이 스스로 몸을 묶고 귀를 막아서 무사히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고 그 위험하다는 세이렌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입하는 방법을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터하우스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 신화 속 스토리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 의지력은 곧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라는 겁니다. 설명드리면 오디세우스는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세이렌의 유혹을 끝까지 외면해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런 결심과 각오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란 사실도 함께 예상했던 겁니다. 세이렌의 아름다움에 저항하는 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는데도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료들의 귀는 아예 밀랍으로 막았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동료들에게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유혹에 못 이겨서 밧줄을 풀어달라는 제스처를 보이면 더 세게 묶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법. 첫째, 나의 의지력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결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걸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의지를 갖고 수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성공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의지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성공시키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더 큰 동력을 얻어서 다음 목표를 또 이루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원하는 많은 부분에서 성공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디세우스의 밧줄이나 선원들의 밀랍 귀마개처럼 상황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밧줄에 묶여있고 귀마개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자기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뭔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괜히 자기 의지를 과신하지 말고 영리하게, 때로는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요.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친구랑 약속해서 같이 하기로 한다거나, 그렇게 조금 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통제 장치들을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제 장치들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의지력 그 자체를 좀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양가 많고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겠죠. 먹고 나면 힘이 나고 자고 나면 개운하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매일 얻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의지력이 소진되지만 또 날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의지력을 충전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한 후에 휴가를 가는 것도 사실은 일하기 위한 의지력, 에너지 충전을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의지력을 상승시키는데 커피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시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좀 더 힘이 솟더라고요. 기왕 커피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이 스타벅스 로고도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마구 홀려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하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힘나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